김대호TV의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중개사법을 풀어드립니다. 중개사법 29번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업무정지 처분에 관련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그리고 중개사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에 관련된 종류와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나올 데가 없죠. 자, 행정처분은 크게 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는 게 자격증 취소입니다. 자, 중개사 자격증을 취소하는 거, 그리고 자격 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격증에 관련된 행정처분,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에서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자, 등록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는 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등록 취소가 있고, 임의적 등록 취소가 있죠. 그리고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관청에서 행합니다. 이 과태료는 시도지사도 과태료 처분을 매길 수가 있어요. 자, 과태료는 시도지사도 과태료 처분을 매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등록관청에서 행하는 것은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가 있다는 거. 자, 다음에 시도지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가 있다는 거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자, 6개월 안에서 2분의 1 가중할 수 있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마지노선 만땅이 6개월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격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정지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하지만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행하는 거고,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행합니다. 자, 업무정지에 관련된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법인은 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별로 따로따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개법인일 때는 자, 법인의 주사무소가 있죠. 그러니까 법인 주사무소 따로, 분사무소가 여러 개 있으면 분사무소 그 한 군데만 해당할 때는 그 한 군데만 업무정지, 별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요건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열거된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자, 반드시 암기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자주 읽어보고, 또 상식선에서 실무로서 공인중개사가 실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교부하지 않았다든가 무엇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업무정지를 청한다는 거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려고 하는 습관을 길러야지. 이걸 어떻게 머릿속에 다 담고 있습니까? 잊어버리면 다시 읽고 흐름을 잡아가야 됩니다. 자, 업무정지는 업무하면서 좀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이런 거 어떤 것을 하지 않았을 때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로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행정처분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 번 숙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중개사 되면 실무로 현장에서 이걸 숙지하고 있어야 자,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지 않겠죠. 자,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둔 자.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고용인이죠. 직원이죠. 직원이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했을 때 자, 대표가 업무정지 처분을 당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는 60일이죠. 자,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하면 업무정지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자, 어떤 위반된 직원을 썼을 때 2개월 이내, 알고 나서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당하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인장 등록은 도장을 말합니다. 자,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도장을 사용한 경우, 이거 업무정지죠.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자, 전속 중개계약서는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형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다른 형식으로 작성하면 업무정지다 이거죠.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전속 중개계약서는 몇 년 보존입니까? 3년을 보존해야 됩니다. 3년간 보존하지 않아도 업무정지에 청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도 업무정지입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이것도 업무정지가 됩니다. 자,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정보 사업자한테 이것을 내려달라고, 자, 이것을 취소시켜달라고, 등록이 완성됐다고 기재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가 된다. 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자,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교부해야 돼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몇 년 보존입니까? 3년 보존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 자, 거래 확인 설명서도 3년 보존이에요. 거래 계약서만 5년간 보존하는 겁니다. 거래 계약서는 5년 보존, 확인 설명서 3년 보존,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 이거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이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아도 업무정지입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이죠. 서명도 하고 도장도 찍어야 돼요. 미시에요. 및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확인 설명서에, 자, 공인중개사는 서명도 하고 도장도 찍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업무정지다. 자,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게, 자, 정당하게 작성해야 되죠. 교부하면 당연히 교부해야 되죠.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도 업무정지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존? 5년 보존이에요.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하는 거고, 확인 설명서는 3년간 보존, 전속 중개계약서도 3년간 보존한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업무정지.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도장을 찍지 않았다든가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든가 어떤 보존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업무정지를 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를 방해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또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어떤 관공서에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것도 업무정지 처분에 당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독과점 위반이죠.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다른 공인중개사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런 것도 걸리면 위반하에 처분하면 업무정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법이나 어떤 중개사법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건 금지행위 위반이죠. 자, 금지행위 위반의 대표적인 게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이것도 업무정지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도 처할 수 있어요. 자,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죄질에 따라서 업무정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개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경업 금지 규정을 한 번 위반한 경우도 업무정지를 받습니다. 중개법인은 경업 금지 의무가 있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것만 하라고 6가지 항목을 정해준 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걸 위반했을 때 중개법인만 특별히 경업 금지 규정을 한 번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에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에도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거짓말해서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자,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죠. 2번 정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또 과태료, 사소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를 했을 때, 그때는 업무정지, 과태료 때린 게 아니라 업무정지를 처할 수 있다 이거죠. 괘씸죄로, 누적으로. 그래서 2번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처했고, 3번째 과태료 사유가 있을 때는 과태료를 때린 게 아니라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 자, 이런 게 업무정지에 관련된 요건입니다. 이 업무정지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또는 교부하지 않았을 때, 설명하지 않았을 때, 보존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금지 행위를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하면서 반드시 여러 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거. 자, 기업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 자, 거짓으로 공개하면 이게 업무정지 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든가, 자, 거래가 완성됐는데 완성됐다는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도 업무정지 처분을 맞는다. 맞는 말이죠. 자, 니은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는 반드시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자,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업무정지죠. 자,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경우, 자, 거래계약서도 당연히 교부해야 되죠. 적정하게 작성해서. 자, 교부하지 않아도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 의무도 위반해도 업무정지예요. 거래계약서 5년 보관,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3년 보관,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관이죠. 533으로 외워야 됩니다. 거래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 전속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죠. 전부 다 업무정지 해당 사유에 해당합니다. 리을,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겠다.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중개은행과 감정상의 싸움이 되면 중개사만 불리합니다. 이게 포괄적 규정이죠. 이게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겠다. 거짓된 언행이 중요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언행을 가능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실무에서는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른 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전부가 다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정답은 5번으로 가야 됩니다. 자, 참고로 반드시 업무정지라는 것은 실무에서 행위를 소소하게 하지 않았을 때 도장을 찍지 않았다든가 또는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든가 교부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보관하지 않았다든가 거래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또는 거짓된 언행을 했다든가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 정답은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